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올해 요항이 9월에 발행이 되면 학교 오시면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모집 정원 및 지원 자격입니다. 전형별 모집 정원입니다. 정원대 모집으로 각과 40명씩 모집을 하며 일반 전형 160명, 사회통합 전형 40명, 정원의 모집으로 지역우수자 10명, 국가유공자 자녀 16명, 특례입학 대상자 4명, 총 20명 모집합니다. 일반 전형을 비롯한 공통 지원 자격입니다. 중학교 졸업 예정자는 경기도 소재 중학교 재학 중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거주지가 경기도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외에 자격 조건은 전 가족의 거주지가 경기도이어야 합니다. 외고가 소재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세종, 전라도, 광주, 강원도에도 외고가 내년에는 없어진다고 알고 있어서 이 세 지역에서도 지원을 가능합니다. 사회통합 전형은 지원 자격에 따라서 1, 2, 3순위로 나뉘어져입니다. 1순위 기회균등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자녀 등에 해당합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로 나뉩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를 학교, 교육청, 동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주시면 되고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는 교육비 지원 확인서를 중학교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외에 다른 필요 서류는 입학 전형 요항과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통합 전형의 2, 3순위입니다. 2순위로는 다문화 가정 자녀가 많이 지원을 하고요. 3순위로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자녀가 지원을 많이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순위와 3순위 모두 기준중위소득 160% 이내, 소득분위로 따지면 8분위 이내에 준하는 가정에 하나여 지원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시는 표처럼 기준중위소득 160% 건강보험료로 심사를 합니다. 2, 3순위 건강보험료 납입금 확인 시 부모 모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적용을 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꼼꼼하게 살펴본다는 것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례입학 대상자는 정원 외로 선발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특례입학 대상자, 외국의 학교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국내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 예정 또는 졸업한 자여야 하고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학생이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전형은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와 공동 선발합니다. 1, 2단계에서 탈락하더라도 정원 내로 선발을 할 수 있다는 것 아시면 될 것 같고, 지역 우수자의 경우는 성남시에 소재한 중학교 졸업 예정자에 한해 자격이 있습니다. 이게 정원 외로 되기 때문에 따로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남 지역 학생 중에서 일반 전형에서 불합격하였어도 지역 우수자로 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남시 전입일이 23년 2월 28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전형 방법에 안내해 드릴게요. 2단계로 나눠집니다. 1단계는 서류 전형, 2단계는 1.5배수인 1단계 합격자에 한해 면접을 봅니다. 1단계에서 영어 내신 성적 160점 만점과 출결 점수를 합산을 해서 1.5배수로 선발을 해요. 1단계 영어 내신 성적 반영은 중학교 2, 3학년 4개 학기 영어 점수 합을 적용을 하는데 한 학기 성적에 관해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A가 40점, B가 36점, 4점씩 차감해서 합산을 하는 겁니다. 내신 성적이 없는 학기는 반영하는 방법이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영어를 다 잘하는 학생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동점자를 처리해야 할 경우 살펴보겠습니다. 영어 성적과 출결 점수를 모두 반영해서 다 동점자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1.5배수가 넘으면 동점자 처리를 하겠죠.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 3학년 4학기 국어 사회 내신을 순서대로 동점자 처리하여 비교합니다. 자, 사회 과목이 없는 경우는 역사 과목으로 대체가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영어 성적이세요. 지금 문의 전화 많이 옵니다. 자, 이게 23학년도 지금 현재 1학년의 영어 내신인데 학과마다 좀 점수의 차이는 있습니다. 경쟁률이 다 다르게 산출이 되기 때문에요. 자, 지원자 204명 중에서 188명이 영어 내학기 올 A 160점이었습니다. B가 하나 있는 경우는 156점 11명이었고요. B가 2개 있는 경우 152점 5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B가 뭐 2개 있어도 지역 우수자로 합격한 경우가 있습니다. 성남시 지역 학생들은요. 출결은 미인정 결석의 경우에 따라 0.1점씩 최대 0.5점 감점됩니다. 제 학생의 경우 11월 30일까지 이제 출결 마감을 해서 중학교에서 넘어오는 걸 가지고 산출을 하고요. 미인정 조퇴 지각 결과의 경우 3회를 결석 1회로 계산을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면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면접 전형. 2단계에서 1단계 160점과 면접 40점으로 합산하여 사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1단계 점수를 그대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2단계까지.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 2를 바탕으로 면접을 보게 되는데 자기주도학습 영역, 인성 영역 40점을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신입생 지원 시 유의사항인데요. 이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항에 넣을 거고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시고 인편으로도 제출을 하셔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사회통합 전형 같은 경우는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잘 꼼꼼하게 가져오셔야 되겠죠. 우리 김강래 군이 자세하게 설명한 자기소개서 작성입니다. 자기소개서는 1,500자입니다. 이거 정말 고민을 많이 해요, 학생들이. 근데 중학교에 생활한 것을 바탕으로 쓰면 또 술술술 나오기도 합니다. 보시는 문항대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습하는 과정, 동기, 활동 계획, 인성, 영역을 띄어쓰기 포함해서 1,500자 이내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영역은 자기주도 학습 영역과 인성 영역으로 나뉘는데 분리되어 있는 점수가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합산한 점수가 40점입니다. 유의하셔야 될 사항이 면접 0점 처리되는 경우는 성적을 기재했다든지 석차 이런 것들은 많이 알고 계세요. 학생들도 유의해서 잘 지키는데 이 아래 해당 항목 10% 감점되는 경우는 1년에 한두 건씩 꼭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직간접적 우위에서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심사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깎아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깎이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대리 작성, 허위 작성, 표절 시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고요. 표절 검사도 하니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잘 쓴 중학교 선배의 자소서를 똑같이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진짜 요즘 유의를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자, 다음 면접입니다. 면접은 면접 전 대기실, 면접실, 면접 부상실, 면접실, 면접 후 대기실 네 군데로 나뉘어집니다. 면접 전 대기실에서는 수험표, 신분증, 지원자 신분 확인하고요. 전자기기 수거하고 관리 번호만 적힌 명찰을 폐용합니다. 그리고 면접 직전 구산실로 한 명씩 이동해서 공통문항 한 문항, 개별 문항 한 문항을 약 3분간 구상을 합니다. 필기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강래군이 얘기한 것처럼 두 개가 다 보여져요. 공통문항, 개별 문항이. 그리고 면접실로 이동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때는 전형위원 3인 앞에서 시간 내에 본인이 질문 준비한 논리적으로 답변을 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 면접이 끝나면 면접 후 대기실로 이동하여 입학 전형 영향평가 온라인 설문에 참여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점수와는 상관이 없고요. 근데 면접에 감이 좀 없으셔서 저희 1학년 홍보단 학생들이 재연을 한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시간은 3분입니다. 시작해주세요. 네, 구성팀 끝났습니다. 손 내려놓고 준비해주고 나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수업 번호 4058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험번호 3058 서기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험번호 3058입니다. 답을 시작하세요. 저는 제 집 근처 수내역에서 플로깅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책 수학의 역사라는 이야기를 읽고 수학과 사회 역사가 저한테입니다. 사실 저는 여기 올 생각이 없었는데 엄마가 넣으라고 넣었는데 생각이 붙어버렸네요. 이걸 어쩌죠? 저의 진로인 국제적인 시사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 We are Annabelle. We are waiting for you. 포인트를 아주 잘 집었습니다. 하나도 가르쳐주지 않는데요. 그렇게 연습을 하고 오는 것 같아요. 중학교에서 저한테 담임 선생님들이 준비를 좀 시켜주지 않으시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개별 문항 보여드릴게요. 개별 문항. 강래분이 좀 얘기를 했는데 몇 가지 사례를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독서량이 풍부해졌고 융합적 사고가 필요한 영역에서 강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라고 자기소개서를 기재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면접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출제하셨습니다. 강점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독서를 통해 융합적 사고가 일어난 경험 하나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독서의 또 다른 효용을 근거를 대서 말해보시오. 이런 형태로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봉사활동 시간, 생활기록부에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서 31시간 봉사활동이 했다고 나와 있죠. 이것을 보고 지원자의 변화 또는 성장에 미친 영향, 봉사의 본질적인 의미를 말해보시오. 그러니까 고민하면서 즐겁게 학교생활한 학생들은 충분히 답변할 수 있습니다. 공통문항은요. 개별 문항은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고 공통 문항을 고민을 많이 하시죠. 네, 제시문 형태로 나옵니다. 제시문. 그래서 문항에 대한 답변을 하는 형태로 독서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독서. 그리고 신문 기사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본인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말하는 연습하면 도움이 되겠죠. 자기소개서 이 발표를 강래군을 지도를 하면서 너 어떻게 했어 우리 강래야? 그러니까 소그룹, 그러니까 본인 친구들하고 토론하고 서로 질문해주고 이런 활동도 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하면 도움이 많이 돼요. 자, 지원자 유의사항입니다. 아래 일반 전형, 사회통합 전형, 특례 입학 전형 중 하나만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신입학 전형 경쟁률 보여드릴게요. 자, 167명 모집에 일반 전형 경쟁률 1.23, 41명 모집에 사회통합 전형 0.69, 4명 모집에 특례 0.5였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여서 특례가 조금 낮았는데 올해는 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에서 급하게 들어와서 지원을 많이 안 한 것 같고 올해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 전형 경쟁률 연도별로 좀 비교하여 보여드리면 20학년도는 좀 높은 편이었죠. 코로나 터지기 전이었는데 21년도부터 낮아져요. 학령 인구가 엄청 감소했어요. 이때부터. 그리고 코로나도 터졌죠. 22년도 중국어가 1.43으로 제일 높았습니다. 작년 23학년도, 지금 1학년이요. 독일어과가 1.52. 그러니까 독일어과에서만 일반 전형에서 1명 탈락하고 나머지 다 1단계 전 통과한 거죠. 최근 3년간 한꺼번에 보여드리면 네, 나라의 정세, 국제 상황 이런 것도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일본어과, 중국어과, 독일어과, 영어과
보시는 것처럼 무슨 과가 항상 높고 어디 과가 항상 낮고 이런 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의 흥미 잘 생각하셔서 소신껏 지원하시는 게 공부하기 좋겠죠. 네. 사회통합 전형은 항상 1대1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회통합 전형이 이쪽 자격이 되시면 지원하시는 게 유리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일반 전형 일정 안내입니다. 11월 말에 중3 이제 내신 성적이 다 산출이 마무리가 되면 12월 초에 8일부터 14일간 온라인으로 서류 접수하고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러 오셔야 됩니다. 1단계 합격자 12월 18일이고요. 2단계 자기소개서 19일, 20일 이틀간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면접은 12월 23일 토요일 날 진행되고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 28일입니다. 경기도에서 작년에 좀 문의 전화가 많았어요.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서도 통일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수를 완료한 경우, 그러니까 즉 납부하시는 거예요. 그 지원료를 납부를 완료하신 경우에는 인편으로 서류 제출을 하지 않으셔도 지원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염두를 두시고 다른 학교를 두 번 지원한 경우에는 이중 지원될 수 있다는 것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사항은 홈페이지에 안내가 될 예정이니 학교로 전화하셔도요 문의에 다 답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몇 가지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첫 번째 면접은 개인 면접인가요? 네, 개인 면접입니다. 한 명씩 들어가는데 면접관은 3명 계십니다. 면접은 한국어로 하나요? 네, 한국어로만 진행됩니다. 면접에서 교과 지식이나 성적을 물어보나요? 교과 지식 성적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통문항, 개별문항에 관한 답변만 시간 내에 하면 됩니다. 추가 문항을 질문하지 않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영어로 작성해도 되나요?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한글로만 작성하셔야 되고요. 자기소개서의 글자 수가 1500자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시스템에 입력하기 때문에 1500자가 넘어가면 입력이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네,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전공어를 미리 공부를 해야 하나요? 요 질문도 많이 오시는데 아래 질문 부스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질문하시는 또 아시듯이 처음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정규학과 수업을 모두 외국어로 진행하나요? 원어민 선생님은 외국어로 진행하십니다. 근데 한국어 선생님이 계신 경우는 한국어와 외국어를 되게 적절하게 사용을 하십니다. 해외 대학 진학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나요? 이거 방과후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선생님들이 항상 상주하고 계셔서 자기소개를 쓴다든지 면접을 볼 때 많은 도움을 받고 방과후 인원이 차면 물론 수강을 개설을 해드리죠. 네. 자, 요 이외의 질문을 1층 등록하신 안내 부스에서 학과별로 질문 부스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도 학생들, 선생님들께 질문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안내 하나 해드릴게요. 2023 성남외고 썸머 캠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기간이 나뉘어져 진행되는데 성남시 관내 중학교 3학년 학생이면 담임선생님께 문의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신청